안녕하세요, 파이TV입니다. 오늘도 파이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제가 얼마 전에 유명한 사람 있잖아, 구글 선정 뭐 최고의 미래학자 이래가지고 토마스 프레이븐에 대해서 제가 2주 전에 한번 영상을 한번 올렸습니다. 그전에는 이제 토마스 프레이라는 분이 생각보다 많이 안 알려졌죠. 그래서 저는 이제 미래학자들에 대해서 좀 궁금했죠. 특히 미래학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세상에 나와서 특히 가상화폐 말고라도 있잖아요. 특히 4차 산업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언론에서 많이 초대를 받아요. 그 다음에 이제 구글 선정 그 유명하신 토마스 프레이라는 이 형님은 외국에서 많이 초대받죠. 그래서 구글에서 선정해서 아주 유명하신 분이고, 그래서 제가 그분이 했던 내용들 중에 우리 가상화폐, 특히 이제 무료채굴 가상화폐에 대해서 한번 말을 한번 했죠. 무료채굴 가상화폐는 신이 서민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이다. 아주 멋진 말씀을 하셨죠. 그 말씀을 인용해서 한 방송을 한번 했고요. 또 이 이후에 또 우리 또 유튜브님들이 또 토마스 프레이븐에 대해서 영상을 하나 또 만들으셨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좋은 걸 찾으신 거죠. 그래서 제가 미래학자 중에서는 외국에서는 구글 선정에서는 토마스 프레이라는 이렇게 큰 형님이죠. 얼굴이 조금 저보다 확실히 나이가 많아요. 하여튼 그런 얼굴이 좀 봤어요. 어쨌든 뭐 나이 좀 많은 형님입니다. 오늘 이야기하려고 한 게 아니고요. 아시아나 우리나라 쪽에서도 미래학자님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 쪽에 좀 초대돼가지고 방송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제 날짜로 방송한 날이 하나 있었고요. 4월 22일이죠. 어제 날짜로 인터넷 방송이 나왔고, 인터넷 그 경제방송에 구독자가 100만 명이 넘는 아주 대형 포털 방송입니다. 우리가 들으면 다 아는 그 방송에 오셔서 어제 방송하셨고요. 또 몇 달 전인가 또 4개월 전에 막 방송하셨고, 이분 오셨던 방송을 제가 다 봤어요. 왜 다 볼 수밖에 없느냐면 미래학자니까 또 비트코인하고 우리 가상화폐에 대해서 분명히 언급한단 말이에요. 그 언급하는데 결정적인 언급하는 게 1달러로 언급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지 해가지고 방송을 이제 다 찾아보는 거죠. 미래학자 성함만 말씀드릴게요. 차라리 최윤식 박사님이라고 그럽니다. 미래학자심이고 암호화폐 넥스트 작가시고 책을 서술하셨고요. 아시아 미래연구소 소장님이고요. 꽤 이제 미래학자님이니까 경제방송 중에 많이 초대하셔가지고 암호화폐 말고라도 있잖아요. 그 긴축, 뭐 미국의 연준에 대해서라든지 그 다음에 4차 산업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나 봐요. 근데 이제 유독 보니까 가상화폐나 아니면 그 비트코인을 이렇게 좀 나쁘게 평가하시는 분이라는 거를 바로 방송 보자마자 바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구글 선정 최고의 미래학자신 토마스 프레이븐하고 완전 대칭되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같은 미래학자지만 왜 우리나라 미래학자인데 왜 우리나라 미래학자는 이렇게 앞에 보는 거를 비관적으로 보고 어떻게 하면 나쁘게 보려고 할까? 그리고 비트코인이 1달러 되는 문제에 대해서 자신있게 이야기해 버리던데, 그러면 이제 제가 비트코인이 왜 1달러 되는지 어쩔 수 없이 그 방송을 다 봐야 될 수밖에 없는 그렇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나쁘게 보는 사람들의 원리가 뭘까?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원리가 뭘까 싶어서 여러분한테 같이 공부하는 차원에서 하려고 합니다. 어제 토마스 프레이 형님하고 완전히 반대죠. 토마스 프레이 형님은 무료채굴 가상화폐는 신이 서민의 기준으로 마지막 선물이라지 않습니까? 토마스 프레이 형님은 그 가상화폐하고 실제 그 종이화폐랑 같이 간다고 했었어요. 우리는 좀 가독이고, 얼마나 같이 가냐면 25%라는 그 정도 퍼센트는 가상화폐가 차지할 수밖에 없다. 가상화폐 무조건 같이 공존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토마스 프레이 형님은. 그 유명한 미래학자지 않습니까? 그 25%가 같이 가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가상화폐, 그 중에 무료 채굴 가상화폐는 정말 신이 준 선물이라는 거죠. 예. 이 시기에 그 시기에 딱 만나서 사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무료 채굴 가상화폐는 이렇게 세상에 있을 수가 없는 구조가 나타났기 때문에 지금 무료로 채굴하는
그 가상화폐는 하시는 분은 신이 준 선물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해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렇게 유명한 분이. 그런데 우리나라 미래학자이신 최윤식이란 박사님은 완전 다르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냥 신이 무료 채굴 가상화폐는 아예 언급하지를 않는 것 같아요. 그냥 가상화폐는 딱 비트코인 하나밖에 없다. 비트코인만 이야기하겠다. 진짜로 비트코인만 이야기하고요. 무료 채굴 가상화폐에 대해서 말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까지 중요하지 않아요. 하면 비트코인에 대해서 왜 1달러 가는지에 대해서 언급해야 되는데, 그럼 사회자가 물어보잖아요. 그럼 물어보면서 너무나 이렇게 가상화폐 비트코인을 저하고 비난하는 말만 하니까 사회자도 약간 가상화폐 지식이 있는 사람이다.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회자를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방송하시면 그 비트코인 하시는 분들한테 많은 반발하고 오실 텐데 괜찮겠습니까? 지금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자신있게 괜찮다고 합니다. 자기의 주장이 나는 거죠. 이걸 잘 아시고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썰이 길었고요. 그분은 왜 비트코인과 우리 같은 파이코인을 1달러로 저하하는지 이야기에 대해서 말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같은 학자지만 이걸 볼 줄 알아야 된다고 보는 거죠. 누구 말이 맞냐 이런 것보다 있잖아요. 생각의 관점이 다 다르다. 이래서 그렇게 완전히 다르게 보는 사람은 도대체 무슨 능력으로 그렇게 깔 수 있는 건지 같이 공부해보자는 의미가 큰 것 같습니다. 일단 소리 길었으니까 결론부터 이야기하면은 다시 물어보죠. 왜 1달러냐면 미국이 CBDC를 간다고 그러잖아요. 미국이 CBDC 간다고. 그런데 이 친구 좀 웃기는 말을 했어요. 미국이 CBDC 가는 이유를 몰라요. 왜 그러냐면 예전에 방송 나왔던 게 뭐냐면 미국이 CBDC를 안 간다고 생각하는 분이더라고요. 갈 필요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미국이 왜 CBDC를 할 필요가 없냐면 그 좋은 디지털 달러가 놔두고 그냥 종이 달러 놔두고 CBDC 가는 그런 위험 부담 하겠느냐, 할 필요가 없다. 모든 금융 시스템을 다 바꿔야 된대요. 그 말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미국이 디지털 화폐를 달러로 바꾸게 되면 달러가 디지털 화폐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럼 그 싹 다 금융 시스템을 다 바꾸는 거래요. 그래서 그걸 미국이 미쳤다고 하겠냐는 거죠.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 CBDC 할 이유가 없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뜬금없이 어제 방송에 나왔고 미국 이제 CBDC 하는 거 발표를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너서 하는 말이 중국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것 같아. 그러고 바이든 정부든지 그 다음에 트럼프 정부든지 가상화폐에 있어서 옹호론자가 아니잖아요. 다 비관론자들입니다. 그러는데 자기도 분명히 CBDC 안 갈 줄 알았는데 중국이 CBDC 가가지고 디지털 화폐로 넘어가고 선점한다는 걸 느낌이 압박감이 오니까 미국이 바로 태세 전환한 거잖아요. 이거를 예측한 그 미래학자 금융 전문가 없었던 거예요. 자기네들도 놀란 겁니다. 미국이 CBDC 간다는 걸 발표를 해버리니까 얘도 얼마 전 방송만 나와갖고 미국 CBDC 갈 일 없다. 미국이 안 간다고 하지 않았느냐. 가더라도 5년 10년 뒤에 갈 거다. 완전히 가치평가를 저했다가 불과 저번 달에 발표했잖아요. 3월 달에 발표했잖아요. 바이든 행정정부에서 행정명령 내리잖아요. CBDC 준비해라고. 그러니까 앨런하고 그 가시나 있잖아. 앨런 가시나도 앨런 가시나 그거 엄청 싫어하거든요. 가상화폐.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말 들어야 되고 연준 의장은 약간 개방적입니다. 파워로는 약간 개방적이거든요. 어쨌든 이 친구한테 CBDC 말 꺼냅니다. CBDC 중국이랍니다. 미국이 CBDC 간 거를 의아하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중국에 가니까 어쩔 수 없이 간 것 같아. 하지만 이게 여기서 1달러가 나온다 이런 거. 뭐 1달러 나오냐면 미국이 CBDC를 가서 디지털 화폐를 만들어 버렸다.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물어보면서 정답이 뭐냐면 미국이 CBDC 가고 CBDC 가서 CBDC가 발행이 됐다. 그런 순간 비트코인은 바로 1달러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무슨 소리지? 저거 말하니까 미국 주도의 그러니까 정부 주도의 디지털 화폐 정부 주도의 블록체인 기반의 가상화폐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걸 달러로 붙여서 만드는 거고 그게 출시되는 거잖아요. 그럼 출시되자마자 앞에 반정부 코인이 대표적인 게 누구 있습니까? 전 세계에서 반정부 코인은 딱 2개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시겠죠?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가상화폐가 있어요. 리플도 있고 솔라나도 있고 비트코인 레전드도 있고 예를 들어 이렇게 스타코인도 있고 엄청 많잖아요. 이로드움도 있고 엄청 많잖아요. 전 세계 가상화폐 중에
딱 두 개만 반정보 코인입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비트코인이고 두 번째가 파이코인입니다. 우리가 하는 이 파이코인하고 비트코인만 반정보 코인이고요. 나머지는 다 정보 코인이에요. 정보 코인. 파이TV님 무슨 말이냐 이런 말 하는데, 이르돔도 정보 코인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르돔도 ICO하고 IDO까지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ICO하고 IDO나 IEO가 있어요. ICO 이상 거치게 되면은 정부손이 뭐냐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완벽한 탈중화가 아닌 거예요. 그냥 완벽한 탈중화를 하려면요, ICO하고 IDO하고 IEO를 안 해야 돼요. 그 뭐냐면, 이제 그 코인이 처음 세상에 놓으면 자본금을 좀 회수해야 되고, 자기 무슨 돈이 있어야 뭐 일을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코인은 다 ICO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유일하게 ICO 안 했던 게 비트코인 ICO 안 했죠. 아니 진짜 비트코인 ICO만 안 했을 뿐만 아니라 IO 다 안 했고, 결정적으로 사토시 형님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완전한 탈중화가 된 겁니다. 아무도 못 건드리는 거죠. 그죠? 근데 우리 파이코인도 ICO, IDO, IO 다 안 한다고 했습니다. 절대로. 니콜라스님이 왜 안 하느냐? 니콜라스님도 탈중앙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 누구의 간섭을 받기 싫어가지고 처음 때부터 ICO, IDO 안 하는 겁니다. 이거 안 한 코인이 딱 하나 있고 비트코인이고, 그 다음에 우리입니다. 우리 코인이 그러니까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되고 영광스럽게 생각해야 되는 우리 파이코인인 겁니다. 안 할 거고 안 한다고 했죠. 그럼 만약 니콜라스님이 만약 사라져 버린다. 그러면 비트코인처럼 우리 파이코인 값은 상상을 초월하는 값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사토시 형님이 사라지는 바람에 값이 더 올라간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사토시 형님 제가 보기에는 뭡니까, 좀 만드시고 돌아가시지 않았냐. 그 사토시 형님이 자기가 갖고 있는 건 안 쓰잖아요. 이게 사람이 그럴 수 있느냐. 근데 좀 사토시 형님 좀 특이한 형님이라도 그럴 수도 있지만 어차피 지금 반정보 코인 이야기해서 그런 겁니다. 반정보 코인 이야기하는 거. 지금 현재 있는 이르돔, ICO, IO 다 했어요. 이르돔 그 비탈리는 거 젊은 친구 있잖아요. 저가 아버지한테 저가 아버지가 돈 대주가지고 한 거예요. 저가 아버지도 가상화폐 쪽 전문가였거든요. 아버지한테 돈 받아가지고, 어쨌든, 그건 뭡니까? 비탈리니 우리 니콜라스 형님 제자잖아요. 그거 아시죠? 이르돔 창시자 비탈린 걔고, 비탈린 우리 니콜라스 형님 제자라는 거. 그러고 이르돔 창시자인 비탈리는 그냥 비트코인 거기 맹신도 같은 사람이었어요. 비트코인이 처음 나올 때 그 시사 잡지책 만들고 그거 알리고 거기 사이트 공유하고 비트코인에 대해서 어쨌든 이도 이야기할 필요는 없고, 그 친구는 비트의 약점을 빨리 알았기 때문에 비트 약점을 개발해가지고 세상이 녹게 되면 분명히 승산이 있다 생각해서 가상화폐 연구하고, 자기도 가상화폐 전문이었기 때문에 이들을 개발하게 됐고, 젊은 친구가 아무도 관심 없을 때, 비트가 이제 막 나왔을 때 비트가 나오자마자 감 잡았던 친구 아닙니까? 그래서 연구 개발 들어가서 엄청나게 연구 많이 들어가서, 그래갖고 7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갖고 세상에 놓은 겁니다. 2015년 7월 15일이죠. 이르돔이 세상에 처음 놓은 날입니다. 그 전에 2013년 어디 세미나에 나가갖고 마지막으로 돈 주세요 같은 그 세미나가 있습니다. 2013년도에 이더가 돈 걷는 날이 있습니다. 프리세일하는 날이라고 합니다. 그날이 비트코인이 세상에 놓은 날이라 우기는 애들도 있는데, 그건 프리세일하는 날이죠. 어쨌든 이르돔 이야기한 건데 약간 말 섞였지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면, 지금 정부의 규제 없이 움직일 수 있는 코인은 비트코인하고 파이코인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사토시님은 사라졌으니까는 완전하게 탈중화가 된 겁니다. 완전하게 탈중화가 된 거고, 그 다음에 우리 코인은 지금 니콜라스님이 살아 있잖아요. 그럼 연락이 되잖아요. 그러면 정부에서 니콜라스님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밖에 없어요. 니콜라스님, 그러면 정부가, 무슨 말인지 알죠? 아무리 비로도 탈중화가 된 게 니콜라스님 마음인 겁니다. 쉽게 말해서. 니콜라스님의 파워 엄청 커지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수많은 가상화폐 중에 탈중화가 된 건 딱 2개밖에 없는데, 이 의미도 몰라요. 최윤식 박사님이란 분은 내보다 상식이 더 없는 겁니다. 아마 미략자고 유명한 책을 쓰시고 암호화폐 넥스트라는 책도 출판하셨더라고 보니까. 이 정도로 유명하신 분이 왜 내보다도 모를까? 그리고 이렇게 경제방송, 구독자가 100만 명이 넘는 유명한 인터넷 방송에서 왜 자꾸 초대해가지고 이 사람 말을 들을까? 이유는 이제 미략자니까,
암호화폐나 NFT나 이런 걸 궁금하니까 물어봅니다. 근데 항상 나쁘게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반정부 코인 이야기합니다. 이 형님이 CBDC가 디지털 화폐가 세상에 나오게 되면 비트코인은 바로 죽인다 이러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정보 코인이니까 반정부 코인은 죽이뿐다. 왜 죽이냐니까 중국 보지 않았느냐. 중국이 디지털 화폐 만들고 가장 먼저 한 짓이 뭐냐. 비트코인하고 가상화폐 전부 다 죽이지 않느냐. 그럴 수밖에 없다. 정부가 디지털 화폐를 만들면 정부에 반기된 코인들은 전부 다 죽이는 게 정상이다. 그래서 비트코인 1달러가 되고 가상화폐는 다 1달러 휴지 조각이 된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준비하고 그런 거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아, 이런 논리를 처음 들었을 때 나는 처음에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 미략자는 분은 CBDC가 올 줄을 몰랐잖아요. 우리는 난 어느 정도 제가 CBDC 발표 맨날 CBDC 떠들었던 놈입니다. 제가 바이든 행정이 말하기 전부터 떠들었습니다. 제가 올 거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왜 세상이 대세라고 나라도 따라갈 수밖에 없다. 이게 좋은 중이죠. 일단은 나라도 따라올 수밖에 없다고. 물론 정보 코인이겠지만 그것도 우리도 호재라고 보는 거죠. 저는. 근데 이 친구는 완전 다르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그 사회자가 물어보면 아니 정말 마음대로 이렇게 1달러가 어떻게 낼 수 있는 거냐 그러니까 미국이나 다른다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 큰 나라들은 솔직히 비트코인을 때가 봐주고 있었다. 왜 봐주고 있었냐면 그냥 언제든지 죽일 수 있었는데 안 죽인 거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죽이려면 지금도 죽일 수 있다. 미국 정부는 비트코인을 그냥 단체 하나만 열면 그냥 바로 죽일 수 있다. 그럼 바로 일정 없어지는 건데 그냥 놔둔 거다. 고맙게 생각해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더라고. 아니 비트코인을 언제든지 죽일 수 있다는 발언을 하더라고. 그러면 사회자가 이거 암호화폐에 대해서 약간 옹호주자입니다. 저처럼 좀 지식 있는 사람인데 사회자가 반발합니다. 아니 비트코인을 쉽게 죽을 수 있느냐. 다른 나라 가서 또 만들고 다른 나라 가서 맨날 하면 거기서 비트코인 가서 하면 되지 않나. 딱 이래 반발합니다. 맞거든요. 비트코인을 못 죽여요. 반정부 그러니까 완전한 탈중화가 됐기 때문에 정부에서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 죽이고 싶어도 못 죽인단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비트코인은 죽이고 싶어 죽겠는데 안 죽은 거예요 그냥. 비트코인은 뭐냐면 미국이나 유럽이나 다른 나라가 자리 빡빡빡 잡아나가잖아 비트코인이. 그러면 저 새끼 죽이고 싶은데 비트코인은 안 죽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회자도 아는데 미략자라는 분이 이걸 몰라요. 아니 죽일 수 있는데 안 죽인 거다 우리가. 그러고 그냥 디지털 화폐 되면 바로 죽이뿔 거다. 그냥 디지털 미국이 CBDC가 딱 발행되면 바로 죽이뿔 깨마우시고 1달러 된다. 그런 말하고 그러면 이제 무료채굴 가상화폐 이런 거는 아예 언급을 못 붙이게 하더라고. 그러니까 사회자가 오히려 따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자가 이제 얼처분이 없으니까 뭐 적장이 하고 마무리해서 끝내버리던데 왜 이 정도 지식을 가지고도 미략자는 타이틀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더 알아보니까 이걸 한 번 더 말할게요. 최윤식 박사님인데 좀 유명하시대요 나름 미략자 중에서는. 그래서 여기 이제 많이 초반 예능 같은데 참 대칭되는 거 같죠. 구글 선정 세계 최고의 미력자는 토마스 프렌 행님하고는 완전히 반대되는 원리인데 또 그분이 주장하시는 그런 내용하고는 좀 주장하시는 내용이 좀 말이 좀 안 되니까 그 말 했잖아. 비트코인은 언제든지 죽일 수 있다. 그래서 디지털 화폐는 바로 죽는다. 그래서 우리 같은 가상화폐는 망한다. 이런 원리인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반정부 코인 완벽한 탈중앙화된 코인은 비트코인하고 파이코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코인은 죽지가 않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비트코인도 절대로 안 죽어요. 이거는 사토시인까지 없기 때문에 완전한 탈중화고 우리도 탈중화가 됐죠. 우리도 탈중화인데 주인이 있는 탈중화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우리 신조어 치면 이제 니콜라스 형님이 이제 모든 거를 관할하는 거죠. 근데 이제 정부도 니콜라스 형님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탈중화가 됐는데 그러니까 니콜라스 형님 진짜 잘한 겁니다, 이거. 처음 때부터 다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그 유명한 이더나 솔라나나 스펠라 루멘이나 우리가 아는 모든 코인은 ICO, IDO를 다 했단 말이에요. 코인을 개발하려면 돈이 있어야 될까 아니면 미천이 있어야 될까 아니면 자기 거 빼주고 프리세일도 하고 거래소한테 좀 팔고 해야 될까 아니면 그러면 자기사를 내놔야 되고 자기 걸 다 까야 돼요. 근데 ICO는 백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통 ICO라 그러면 백서만 말할 수도 있는데 아닙니다. 백서도 포함되고 모든 정보를 다 까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래 ICO만 하더라도 정보가 다 까이는 거죠. 그래서 ICO만 해도 그러니까
자기 거를 좀 깠기 때문에 정부 간섭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더 큰 게 이제 IDO는 더 많이 줘야 되고 IO는 아예 다 뺏기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 됩니다. 이게 이제 ICO, IDO, IO는 좀 이거 하나씩 설명하기도 시간 많이 걸리지만 그냥 편하게 생각하면 코인을 출시하고 나가려면 어쩔 수 없이 ICO나 IDO나 IO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걸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간섭을 많이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뒤에 이제 돈 대준 사람이 많다 보니까 어쨌든 그런 거죠. 근데 그걸 공식적으로 ICO, IDO를 안 한 코인은 우리 비트코인하고 파이코인밖에 없습니다. 정말 대단한 코인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모르고 그냥 1달러를 어떻게 말씀해 버리시니까 좀 공부 좀 더 하셔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오늘 또 시간이 또 엄청 많이 질렀네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요점만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렇죠.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그 최고의 미래학자님 토마스 프레이 분하고 우리 또 우리나라도 미래학자가 있고 좀 미래학자 분들에 대해서 공부한다고 알아보다가 생각보다 좋은 소식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 바라보는 있는 관점, 우리가 많이 알고 있어야 된다. 우리 자신이 더 많이 공부하고 알고 있어야 된다. 이런 큰 미래학자라는 분도 말도 안 되는 자기만의 지식으로 이게 진짜이냐 말하는데 오히려 사회자가 오히려 더 지식이 있어서 받아쳐서 말을 했는데도 끝까지 굽히지 않고 미국이 12DC 발행되면 비트코인은 바로 1달러 된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 보고 이런 걸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우리가 더 열심히 공부하고 좀 지식을 층을 넓혀가서 확실한 게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강조했던 것 중 하나가 반정보 코인을 하죠. 저는 표현이 좀 반정보 코인인데 어쨌든 탈중화가 그러니까 완벽한 탈중화된 거는 비트코인하고 파이코인밖에 없다는 거를 좀 아셨으면 도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는 코인이 정말 멋진 코인이라는 걸 알고 계시고 자랑스럽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미래학자들이 헛똑똑인 미래학자 말은 안 들어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범한 사람이 부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